안녕하세요. 65세 된 박준혁이라고 합니다. 미국에 산 지 벌써 40년이 넘었네요. 젊었을 때 로스쿨 다니려고 왔다가 이제 완전히 눌러앉아 살고 있어요. 지금은 캘리포니아 어바인에서 아내랑 둘이 살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에 있는 대형 로펌에서 파트너로 일했거든요. 37년 동안 변호사 생활을 했는데 주로 기업 법무를 담당했어요. 계약서 검토하고 소송 대리하고 그런 일들 말이에요. 62세 되던 해에 은퇴를 했습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고 혈압약도 먹어야 하는 나이가 되니까 이제 좀 쉬면서 살자 싶었거든요. 그래도 완전히 놀고만 있을 수는 없어서 지금은 일주일에 2, 3일 정도만 컨설팅 일을 해요. 시간당 $150씩 받으니까 한 달에 $1,800 정도 벌어들이고 있어요. 아내는 올해 62세인데 미선이라고 불러요. 간호사로 32년 동안 일하다가 몇 년 전에 은퇴했어요. 지금은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파트타임으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어요. 한 달에 $1,200 정도 받고 있고요. 저는 또 소셜 시큐리티도 받고 있어요. 한 달에 $2,400씩 나와요. 37년 동안 높은 연봉을 받으면서 열심히 낸 보람이 있네요. 다행히 집은 완전히 내 거예요. 어바인에 있는 콘도미니엄인데 2베드룸에 1,400 스퀘어피트 정도 돼요. 지금 시세로는 $75만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모기지는 다 갚았고 HOA만 한 달에 $350 내고 있어요. 401K에도 돈이 제법 모여 있어요. 제가 $85만, 아내가 $52만 해서 합쳐서 $137만 정도 돼요. 거기다 현금으로 저축해 놓은 돈이 $23만 있고요. 아이들은 셋 다 훌륭하게 잘 커줬어요. 큰아들은 38살인데 보스턴에서 의사를 하고 있고 딸은 35살로 시애틀에서 회계사를 해요. 막내 아들은 32살인데 샌디에이고에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어요. 다들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데 거리가 멀어서 자주 못 봐서 좀 아쉽긴 해요. 경제적으로는 별 걱정이 없어요. 매달 들어오는 돈이 $5,400 정도 되고 나가는 생활비가 $4,200 정도니까 여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부터 투자용 부동산을 하나 더 사볼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 10월쯤에 어바인 쪽에 새로 나온 타운홈 단지를 보러 갔어요. 아내랑 같이 갔는데 거기서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모델하우스에 들어가니까 40대쯤 돼 보이는 백인 남자가 나왔어요. 마이클 스미스라고 자기소개를 하더라고요. 부동산 중개업자였는데 처음에는 그냥 평범하게 인사를 나눴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저희를 보더니 갑자기 태도가 확 바뀌었어요. 아무래도 동양인 노부부니까 영어를 잘 못할 거라고 생각한 모양이에요. 혹시 통역사 필요하세요? 한국어 할 줄 아는 직원이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웃으면서 괜찮다고 했어요. 영어로 충분히 대화할 수 있다고 말했죠. 그런데 이 사람이 계속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희를 보는 거예요. 집 구경을 시키면서도 설명을 대충대충 하고 질문을 해도 성의 없이 대답하더라고요. 특히 가격이나 계약 조건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시안 분들은 보통 이 정도 예산으로 생각하시더라고요. $70만 정도면 적당하지 않을까요? 제가 어떤 예산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도 물어보지 않고 그냥 추정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실제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요. 아내는 영어를 저만큼 잘하지 못하거든요. 그걸 눈치챘는지 이 사람이 저한테는 말을 거의 안 하고 아내한테만 계속 말을 걸었어요. 저를 완전히 무시하면서 말이에요. 그러더니 계약서 얘기가 나오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계약서가 좀 복잡해요. 영어로 되어 있어서 아마 이해하기 어려우실 텐데 그냥 제가 요약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어차피 다 읽으셔도 못 알아들으실 거예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37년 동안 영어로 된 수천 개의 계약서를 검토해온 제가 계약서를 못 읽는다고요? 아내가 제 얼굴색을 보더니 그냥 나가자고 손을 잡아당겼어요. 여보, 기분 나쁘게 굳이 여기서 할 필요 없어요. 다른 데 가요. 그런데 저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이건 단순히 저 개인에 대한 무시가 아니라 모든 아시안들에 대한 편견이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다잡고 이렇게 말했어요. 계약서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직접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시큰둥한 표정으로 계약서를 가져왔어요. 봐도 이해 못하실 텐데. 라고 중얼거리면서 말이에요. 저는 계약서를 받아들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30년 넘게 해온 습관대로 한 줄 한 줄 꼼꼼하게 검토했죠.
그런데 읽다 보니까 정말 황당한 조항들이 많더라고요. 일반적인 부동산 계약서에서는 볼 수 없는 불공정한 조건들이 가득했어요. 첫 번째로 발견한 건 계약금 환불 조건이었어요. 보통은 특정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계약금을 환불해 주는 게 원칙인데 이 계약서에는 어떤 경우에도 계약금을 환불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었어요. 두 번째는 수리 책임 조항이었어요. 집에 하자가 발견되어도 구매자가 모든 수리 비용을 부담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건 명백히 소비자를 기만하는 조항이에요. 세 번째는 중개 수수료 관련 조항이었는데 법정 한도를 훨씬 초과하는 수수료를 책정해 놓았어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문제점들을 찾아내면서 그 사람한테 지적하기 시작했어요. 여기 5조 2항을 보세요. 계약금 환불 조건이 캘리포니아 부동산법에 위배됩니다. 그리고 7조 3항의 수리책임 조항은 소비자 보호법 위반이고요. 15조의 중개 수수료는 법정 한도를 초과해서 무효입니다. 이렇게 하나씩 지적할 때마다 그 사람 얼굴이 점점 굳어지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런가요? 하면서 대충 넘어가려고 했는데 제가 계속 구체적인 법조문까지 언급하면서 지적하니까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혹시 법률 쪽 일을 하셨나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저는 명함을 꺼내서 건네줬어요. 네, 37년 동안 변호사를 했습니다. 작년에 은퇴했고요. 그 순간 그 사람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는 게 보였어요. 손이 떨리면서 제 명함을 받아보더니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제 명함에는 박준혁 변호사 기업법무 전문 37년 경력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다녔던 로펌 이름도 적혀 있었는데 그 로펌은 로스앤젤레스에서 제법 유명한 곳이에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갑자기 180도 태도가 바뀌면서 계속 사과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정말 실례를 했습니다. 변호사님인 줄도 모르고. 아니에요. 저는 변호사라서 존중받아야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고객이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하니까 그 사람이 더욱 당황하면서 머리를 숙이더라고요.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제대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친절하게 굴기 시작했어요. 집 구석구석을 자세히 설명해주고 계약 조건도 공정하게 다시 제시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미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바닥났거든요. 처음 계약서에 그런 불공정한 조항들을 넣어놓은 것 자체가 고의적인 기만행위였으니까요. 이 계약서의 문제점들을 모두 수정해서 다시 가져와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다른 고객들에게도 이런 불공정한 계약서를 제시하지 마세요. 이건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아내와 함께 나왔어요. 나오면서 아내가 제 팔을 꼭 잡으면서 말하더라고요. 여보가 했던 말이 맞았어요.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일이었네요. 사실 아내는 처음에 그냥 나가자고 했거든요.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말고 다른 곳을 찾아보자고요. 하지만 저는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단순히 저 개인이 무시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영어를 잘 못하는 다른 한인들이나 아시안들도 똑같은 피해를 당할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그 계약서의 조항들을 보면 명백히 영어가 서툰 사람들을 상대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보였어요. 복잡한 법률 용어를 써서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고 불공정한 조건들을 슬쩍 끼워 넣은 거죠. 만약 제가 변호사가 아니었다면 또는 영어를 잘 못하는 일반인이었다면 그 조건들을 그대로 받아들였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큰 손해를 입었을 거고요. 며칠 후에 그 부동산 업자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정말 죄송하다면서 계약서를 완전히 새로 작성했으니 다시 한번 봐달라고 하더라고요. 새로 가져온 계약서를 보니까 이전의 불공정한 조항들이 모두 수정되어 있었어요. 캘리포니아 부동산법에 맞는 표준 계약서 형태로 바뀌어 있었고요. 그런데 저는 결국 그 부동산은 사지 않았어요. 신뢰가 한번 깨지면 회복하기 어렵잖아요. 다른 곳에서 더 좋은 조건의 투자 부동산을 찾았거든요. 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우선 나이가 들고 은퇴를 했다고 해서 제가 쌓아온 전문성이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37년 동안 변호사를 하면서 익힌 지식과 경험은 여전히 저의 소중한 자산이었거든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든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것도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냥 조용히 넘어가는 게 편할 수도 있지만 정의롭지 못한 일에는 당당히 맞서야 한다는 거죠. 또 하나는 아내의 지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았어요. 처음에는 다른 의견이었지만
결국에는 제 결정을 존중하고 지지해줬거든요. 그런 아내가 있어서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일 이후로 한인 커뮤니티에서 비슷한 일을 겪은 분들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영어가 서툴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받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한인회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해주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시간을 내서 계약서 검토나 법률 자문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특히 부동산 계약서나 보험 계약서 같은 중요한 문서들은 꼭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라고 권하고 있어요. 겉보기에는 복잡해 보이지만 찬찬히 들여다보면 문제점들을 찾을 수 있거든요. 또 젊은 세대들에게는 전문성을 기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나이가 들어도 그 전문성은 여전히 빛을 발하거든요. 저처럼 은퇴한 후에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되고요. 사실 그 부동산 업자 일로 처음에는 기분이 많이 상했어요. 40년 넘게 미국에서 살면서 나름대로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았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그런 편견 어린 시선을 받는다는 게 속상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 일이 없었다면 제가 얼마나 소중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걸 깨닫지 못했을 테니까요. 나이 들어가면서 가끔 자신감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몸도 예전 같지 않고 기억력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요. 사회에서 점점 뒤처지는 느낌이 들 때도 있고요. 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알았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고 제가 평생에 걸쳐 쌓아온 경험과 지혜는 여전히 가치 있는 자산이라는 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서로 존중하는 마음이라는 것도 깨달았어요. 국적이나 나이, 영어 실력이나 사회적 지위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해요. 저도 앞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더욱 신중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하려고 해요. 제가 받았던 그런 기분 나쁜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는 주지 않으려고요. 요즘도 가끔 그 부동산 업자 생각이 나요. 마지막에 진심으로 사과하던 모습을 보면 아마 그 사람도 많은 걸 배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는 모든 고객을 공정하게 대할 거라고 믿고 있어요.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당하게 맞서되 감정적이지 말고 논리적으로 대응하세요. 여러분이 가진 경험과 지식은 분명히 가치 있는 자산이에요. 그리고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주눅들 필요 없어요. 오히려 오랜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가 빛을 발할 수 있는 때가 많거든요. 마지막으로 가족의 지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아내가 옆에서 지지해 주지 않았다면 그런 용기를 내기 어려웠을 거예요. 서로 다른 의견이 있어도 결국에는 이해하고 지지해 주는 것, 그게 가족의 힘인 것 같아요. 지금도 저는 일주일에 몇 번씩 한인회에서 법률 상담을 해주고 있어요. 은퇴했지만 제가 가진 전문성으로 우리 커뮤니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베풀고 나누면서 살고 싶어요. 그게 진정한 성공적인 노후가 아닐까 생각해요. 여러분도 어떤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맞서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진 소중한 경험과 지혜를 사회에 나누어 주세요. 그럼 분명히 더 의미 있고 보람찬 인생을 살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